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4년에 소방경체 9급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방학 기간에 병원 응급실이랑 119 안전센터 실습을 합니다. 그때 경험으로 소방관이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는데 좀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할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서 2년 좀 안 되게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과목별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노하우랄 건 없고 저는 구급 경체로 들어왔다 보니까 과목이 총 2개였습니다. 소방학개론이랑 응급처치학개론 이렇게 총 2과목을 봤었는데 초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나 응급처치학개론 같은 경우 둘 다 이론은 이미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부터는 이론보다는 모든 교수님들 책을 다 사서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느낀 점은 항상 틀리는 거 위주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리는 것만 모아서 그 개념이 이해 안 되면 다시 인강을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응급처치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거의 비슷한 과목이 좀 많습니다. 국가고시 봤던 패턴대로 공부를 하니까 응급구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담 없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패턴은 다 비슷한데 그 해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게 다르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수험생들도 다 쉽거든요. 자주 틀리는 문항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개론은 한 3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학개론은 이론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문제풀이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나서도 계속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맞는 부분은 한 2번까지만 풀고 틀린 부분을 또 한 최소한 5번 이상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어 같은 부분은 이미 2023년 시험 보기 전에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서 부담은 없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가 좀 시험을 좀 저는 많이 봤어요. 한국사를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시험 일자가 텀이 길어요. 거의 2개월, 3개월 텀으로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필기시험 일정이랑 겹치거나 이러면은 그 검정 그 과목을 끝내놔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좀 요건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많이 돼서 한국사를 미리 좀 해놓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한국사 시험을 떨어지면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시 맨 처음 페이지부터 펴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부터가 아니라 시험지를 펴놓고 많이 틀린 부분이 고려 부분이면 고려 부분, 예를 들어서 조선이면 조선 파트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다음 시험을 봤을 때 실수를 줄이고 검정제를 일찍 졸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는 저는 GTEL프로 시험을 봤습니다. 개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보통 토익 아니면은 GTEL프로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인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도 있고 리딩도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를 좀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GTEL프 같은 경우에는 좀 문법 위주로 하면은 나머지 독해에서는 좀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법 위주로 할 수 있는 GTEL프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 번에 합격을 해서 미리 검정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체력 시험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필기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윗몸 일으키기나 뭐 좌정굴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을 만들어놨는데 막상 이 체력 시즌이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악력이나 제자리멀 뛰기 같은 부분이 안 됐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체력 한 3주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중 힘들었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슬럼프를 겪었을 때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의 극복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의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막 더 하고 이런 거가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아예 하루 통으로 쉴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유튜브를 본다거나 공부와 전혀 상관없이 잠을 좀 오래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하고 공부가 이제 집중이 될 시기가 되면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리프레시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스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해서 어쨌든 나를 믿고 그냥 하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점수가 안 나오면은 되게 하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면접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해본 결과로는 학원을 다녀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면접관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면접관마다 질문이 다 다를 텐데 학원에 가서 어떤 걸 얻는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해에 있던 뭐 소방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전공이나 관련 특채에 있어서 준비하는 게 일단 1번이었고, 기본적인 것들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장단점 이런 거는 베이스로 해놓고 나머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스터디는 안 하셨어요? 1회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대면으로 한 건 아니고 약간 화상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는 거는 좀 직렬끼리 모이면은 질문이 편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급 지원자였으니까 화재 지원자, 구조 지원자, 관련학과 지원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참고용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면접 당시에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준비한 말을 잘 못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면접 중의 얘기는 아니고 면접하는 전 과정의 얘기인데 번역별로 나눠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1조부터 10조까지 나눠서 했는데 뒤에 쪼다 보니까 가져갔던 자료들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하고 볼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정리를 할 시간은 많았는데 면접관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좀 힘들었던 기억은 좀 있습니다. 질문 중에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꼬리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A와 B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A를 선택하면은 B가 좀 난감해지고 B를 선택하면은 A가 난감해지는 선택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답변하는 게 진땀을 좀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예상 질문을 좀 만들어 보면 좀 어땠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꼬리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답은 했는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한 것 같더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예상 질문 한 그래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2023년부터 변경된 이제 소방공무원 이제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성 면접에서 이제 세 분이 앉아 계시면은 모든 면접관들이 저한테 집중을 해주면 좋겠지만 서류만 보고 계시는 면접관님들도 있어요.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좀 개의치 마시고 집중해 주시고 좀 질문 많이 해주시는 면접관님들한테 더 어필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공무원 준비 과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합격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지만 모두가 다 합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심했고,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필기에서 합격을 하고 나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체력을 합격하고 나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피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거를 잊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주사위는 던져줬고 결과야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좀 해야 될 거를 생각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방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근무해봤지만 지식이랑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술기적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상 현장에 와서 구급활동을 해보니까 느낀 점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정말 대처하기 난감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심정지원 환자인데 체형이 크고 무거운 환자면은 옮기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인원을 요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송을 먼저 해야 될지, 현장에 처치를 해야 될지, 팀워크나 이런 판단력이 많이 좀 요구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열린
자세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수험 기간 동안 유념할 점이나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좀 이미지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겉모습만 너무 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활동을 해보면은 예기치 못한 힘듦들이 많거든요. 일을 하면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외적으로 좀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맞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가 일단은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쳐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지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일 때 불확실한 거에 대한 불안을 되게 많이 가진 한 사람으로서 지치지 말고 가야 좀 롱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소방에서 구급대원들한테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세이버 제도가 있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브레인 세이버와 교통사고나 그런 외상이 있는 현장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하고 병원 이송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 세이버, 그리고 심정지 환자를 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하트 세이버가 있는데 1차적으로 목표는 이 3개 세이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 밖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이거를 지금 보고 있을 분들은 소방 공무원에 관심이 있고 소방관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하면서 힘든 순간이 당연히 있을 거고 불안한 순간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면은 결국엔 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불안했고 많이 힘들었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불안함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